5.18 망언 3인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황교안 대표 정치력의 첫 시험대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서로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가 잘못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반응도 꽤 많습니다. 자, 오늘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가 자유한국당에서 열렸는데요.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말 읍참마속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징계를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홍문종 의원은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자고 하는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김순예 최고위원은 이거는 민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제 연석회의에 참석한 최고위원으로서 발언을 한 거겠지만 징계 당사자, 망언을 한 뒤에는 사과를 했던 그 당사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황교안 대표 절차대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절차대로 하려면 윤리위원회를 또 거쳐야 되는데 김용종 윤리위원장은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지도 궁금하지만 윤리위원장이 사퇴하면 그 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될지도 매우 궁금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비난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나온 발언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5.18에 왜 이렇게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얘기한 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대표님과 최고위원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자신은 끌려가지 않도록 단호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태도가 필요하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 첫 단초는 저는 5.18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단호하게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참마속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단 한순간에 변하기도 하고 발전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일 문재인 정권에서 터져나와 있는 그들의 흠결과 그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큰 문제점으로 이분들이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자기들의 흠결을 가리기 위해서 그들이 짜놓은 플레임 속에 우리를 가두고 미리 계획된 링 위에 우리를 몰아놓고 그 속에서 우리끼리 설왕설래할 수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우리는 숙고해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차명진 의원, 김순예 의원 발언이 상당히 당당하게. 예. 저번 전당대회 때도 봤는데 예. 저는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연설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여태까지 제가 쭉 정치하면서 그동안 뭐 대통령 후보 뭐 다 포함해서 참 연설 잘한다 이런 생각 하는데 그러나 저는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소위 정치공학과 정치정의는 다르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는 분인데 다행스럽게 저희 한국당의 대의원과 국민들은 저하고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분이 얻은 그 표가 저분의 어떤 죄의 무게를 분명히 가늠하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땐 그렇게 평가될 거다 봐요. 그건 무슨 소리냐? 저분의 어떤 그 전반적인 기조는 5.18에 유공자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쭉쟁이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떤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괴물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예. 그 괴물이라는 단어 딱 두 글자, 괴물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수천 개 단어 중에서 그 두 단어가 들어갔다 해서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분이 참 연설을 잘해가지고 마치 응? 그냥 자기가 어떤 뭐 탄압을 받는 것처럼 한국당 당원들이 자기와 모두 다 함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저분은 딱 12.7%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7.3%가 저분에 대해서 다시 다르게 생각하니까 예. 그만큼의 죄값을 치러야죠. 저는 뭐 그게 김순례 최고위원이 아니라 무슨 뭐 대통령이라도 죄를 졌으면 분명히 다시 말하면 이분의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저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윤리에 넘어가서 응징 어떤 뭐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좀 그냥 좀 놔두시면 알아서 저희가 처리할 텐데 그걸 그냥 다른 당에서 그냥 뭐 같이 뭐 난리를 쳐요. 난리를 치고 뭐 대통령까지도 뭐 나서서 뭐 문제 삼고 거기다가 제가 보니까 뭐 윤영석 의원까지도 또 무슨 뭐 국회 징계에 뭐 또 들어갔대요. 윤영석 의원은 방송에 나와가지고 5.18 특별법에 이런 조항이 있다. 이거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까지 막 문제 삼는. 그렇게 하면은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오히려 저 김순례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말려 들어가니까 그냥 좀 두고 봐주세요. 김영주 의원, 예. 가만히 놔두면 잘 처리할 거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은 어떤 한 당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헌정 질서 파괴 행위입니다. 이거는 심지어는 법적인 잣대로 과감히 어떤 말하자면 국가가 개입해야 될 정도의 중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해서는 지난번에 내가 한번 표현한 것처럼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분명히 느껴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거는 과감하게 이거는 다양한 게 아니고 정말 잘못된 일이다라고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거는 사실은 방금 차 의원께서는 뭐 당원들이 잘 알아서 해명할 수 있다 했지만 어쨌든 12.7%든 몇 프로든 최고인으로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보이고 그것은 이미 말하자면 김순례와 다른 의원들 사이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은 분명히 불보듯 뻔한 사실로 예상했던 일이다. 결국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결국 어떻게 얘기합니까? 민주당의 프레임이다. 문재인 정권과 비례해서 내 문제를 같이 상쇄시키려고 하는. 이건 정말 꼼수 중에 꼼수죠. 정말 빨리 지금 또 하나의 더 꼼수로 뭐 윤리위원장이 자연스럽게 과거의 관계, 황교안 대표와의 관계, 김진태 의원과의 관계 입장이 곤란하니까 썩 빠져버렸어요. 예. 잠깐 근데 제가 우리 김영주 의원이 마치 김순례 의원의 어떤 괴물 발언이 헌정질서 파괴라는 어떤 참 용감한 발언을 하셨는데 그 용감성으로 과거에 그러면 천안함은 국회 소행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때 뭐라고 아무 한마디도 안 하셨죠? 네? 그거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잣대가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하시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참 상당히 정략적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마련입니다. 만든 겁니다. 글쎄요, 지금 천안함 발언 얘기하셨는데 일단 그러면 김순례 의원이 당시에 했던 말이 어땠는지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예. 5.18에 대한 이해와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인 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습니다. 이 자리에 모셔 계심은 너희들 잘해라. 우리가 지켜보겠다. 그런 거 아니십니까? 종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고귀한 한 표를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논란이 있어서 좀 길게 들려드렸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종명 의원이 김진태 의원하고 김순례 최고위원하고 셋이서 원래 지난 2월 14일 날
윤리위에 회부됐다가 혼자만 지금 제명됐었잖아요. 네. 그리고 재심 청구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표결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정명 의원만 억울하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김순례 최고위원이라든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낮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의원총회에서 이 이정명 의원에 대해서도 제명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표결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서 113명 중에서 69명이 이제 이거를 받아들여 줘야지 제명이 되는 거니까 지금 이걸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런 수순으로 가는구나.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당대회 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예를 해주게 되면은 나중에 누군가가 최고위원 되든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결국 그때 우려했던 바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양새가 되어서 이제 과연 당시에 말했던 그 한국당의 그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궁금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광덕 본부장, 예. 그 5.18 망언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사안 아닌가요? 민주당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모든 국민이 분노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에 일단 우리나라의 여러 정권에 걸친 그래서 일종의 진상 규명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이미 규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진실이고 상식이고 여기서 이제 어긋나서 국민들이 비판을 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계속 민주당 프레임 아니냐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 왜 이렇게 빨리 징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아마 겨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이거는 민주당의 프레임을 떠나서 국민적인 일정한 비판과 분노의 대상이었다. 그거는 확실한 겁니다. 예. 권혁기 관장은 지금 네. 자유한국당 회의에서 나온 저런 발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순례 최고위원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5.18 망언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 사회적 공감대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질타했던 국민 여론과 언론이 민주당 프레임으로 작동된 거다. 이렇게 지금 몰아버린 거거든요. 저건 또 한 번 국민 의식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당 지도부가 유야무야해서 흐지부지하게 이 사건을 넘기려고 하는 태도가 읽혀져서 그것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당 지도부가 새로 선출이 됐다는 이유로 굳이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아있는 윤리위원장을 지금 그렇게 빨리 교체할 필요가 있는가. 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꽤 깊은 질곡에 빠져 있었는데 이 부분을 빨리 털고 국민 의식에 맞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총선 체제를 앞두고 당이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보수의 길로 간다라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여전히 5.1 전당대회 당시에 당심에 갇혀 있는 선거의 모습, 행태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조경태 최고위원이 당을 위해서 좋은 쓴소리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5.18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혹시 윤리위원장 사의는 수용을 하실 거예요? 예, 그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좀 이것저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윤리위원장이 그런 상태면은 그 5.18 징계가 사실상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거를 빨리 좀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절차니까 한번 좀 기다려 보시죠. 이 대립되는 의견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우선 지금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에 따라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혁진 변호사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렇게 해서 당초에 예정했던 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차는 진행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이게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하면은 징계 종류가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그런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의가 났어요. 근데 윤리위원회 규정을 갖다가 보면 제명할 경우에는 윤리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국회의원 신분인 경우에는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그 찬성이 있어야지 제명이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 의총이 없으니까 이종명 의원도 아직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겠죠. 그런데 국회의원 3사람이 거의 비슷한 행위를 갖다가 했는데 누구는 지금 거의 제명 일보 직전까지 가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뭐 국무총리도 하고 뭐 법무부 장관도 하고 나름대로 차분하면서도 원칙을 고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노영희 변호사 말씀처럼 편파적으로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본인 자체의 그 이미지에도 상당한 흠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유한국당의 5.18 관련 내용 살펴봤습니다.